중국에서 시작된 원인불명의 폐렴이 싱가포르까지 번졌다. 이 소식에 백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중국 폐렴 관련주는 무엇이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긴급 점검한다. 네,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사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주변에 독감 환자분들은 좀 많이 봤는데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폐렴 환자들은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백신주가 그로 인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공포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이 발병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즘에 기침 오래 하시게 되면 또 혹시 걱정되죠. 네. 이런 쪽으로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원인 불명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폐렴 확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이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백신주나 그리고 또 관련된 과거의 사스 관련주 쪽도 다시 재조명이 되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창궐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알려졌던 대표적인 게 조류 인플루엔자나 그리고 또 광우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 맥락을 보게 되면 아직 정확한 치료제는 없다. 네. 근데 뭔가 발병이 돼서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가 없을까? 수혜주 찾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련된 이제 백신이나 관련된 방역 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이런 이슈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태생적인 한계도 있겠지만은 정확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움직이는 약간 곁다리 종목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백신주들이 초반에는 상승하며 급등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연한된 종목들이 많아요.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중국 폐렴이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환자 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나요? 네, 직접 가서 체크는 못 해봤지만은. 못하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중국 쪽에서는 폐렴 환자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한 59명 정도로 잠정 추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WHO랑 중국 보건당국이 같이 공동조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관련된 뉴스는 업데이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 나온 부분으로는 사스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변종 폐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이 우한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접한 데가 홍콩이나 그리고 싱가포르 쪽이 상대적으로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한 지역이 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왕래나 아니면 관광객 그리고 인구가 좀 더 밀집도가 높은 곳에 오히려 그쪽으로 퍼졌을 때 우려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홍콩도 한 21명, 그리고 싱가포르도 중국 출신의 소녀가 격리 조치돼 있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일단 여러 가지 부담감은 계속 커져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번에 또 설날은 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절 관련돼서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더 확산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우려감들도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를 맞아서 또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점이 오히려 이러한 폐렴을 또 확산시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늘 백신주들이 출렁이었는데 그럼 중국 폐렴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 어떤 팽태를 봤을 때 사스 관련주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과거 테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크게 확산되는 것보다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파로라든가 손세정제죠. 그리고 또 고려제약, 예전에 사스 치료와 관련돼서 도움이 됐었던 펜타글로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오늘은 또 시젠이라는 회사가 진단 키트 관련된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아직 수혜다란 쪽으로까지 알고는 좀 힘든 그런 알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냥 시세가 움직이는 정도로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제 이전 사례를 보면서 좀 백신으로 묶였던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사스도 겪어봤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백신주가 주목받았었잖아요. 그때 관련주 양상의 움직임과 좀 흐름이 비슷한가요?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또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부분들이 좀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만 과거에도 움직였었던 부분들인데 그러나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가 이슈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되면 또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 정점에는 주가도 빠르게 하락한다는 관점 쪽에서 오른 속도만큼 내리는 속도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변동성이 큰 부분들도 염두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상승하던 종목이 오늘 또 하락으로 네. 전환된 종목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백신주를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그러면 좀 수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됐으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네. 확산 속도겠죠. 이쪽과 함께 이슈화가 계속 커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는 과거에 사스로 인해서 이어졌던 여러 가지 피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다 보니까 이동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상당히 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 정부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뉴스도 좀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상당히 높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주가나 그리고 이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춘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춘절 이후에 더 확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파셨다가 오히려 춘절 부중심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전략을 짜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백신주는 사실 이렇게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테마성 흐름으로 주목을 받지 네. 그 외에 종목이라던가 모멘텀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백신 관련 기업이 있다면요? 백신 관련 기업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히 하는 회사가 나는 백신주다라고 네. 하면서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호흡기 관련된 쪽에 집중돼서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 쪽에서 녹십자라든가 이런 어떤 한정된 회사들의 백신 관련된 모멘텀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일단 전부 다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관련된 부분에 확산이 아직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주가가 먼저 앞섰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올해 또 상장을 하잖아요. 네. 이 종목은 좋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약바이오주 IPO 관련돼서 또 가장 대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업 가치가 벌써 지난 어떤 신약 뇌전증 치료제 가지고 어떤 FDA 허가를 받은 만큼 네. 6조에서 8조까지 추정이 되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IPO가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뜨거운 핫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CJ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지금 목표는 2022년인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쪽도 또 양축으로 돼서 또 제약바이오 쪽에 기대되는 IPO 종목이 하나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한국콜마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재무적 부담에 완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니만큼 이런 어떤 올해도 IPO 쪽은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아직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좀 모멘텀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렸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